삼성전자가 잘하네. 그 삼성전자와 관계가 만약에 복원된다면 그런 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팅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한미반도체의 자체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정황이 어떻게 되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에 있어가지고는 싼데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하겠다는 숫자가 2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걸 안 돼요. 내년도 한 1조 2, 3천원밖에 안 한다고 믿고 있어요. 시장대로 하더라도 8만원, 7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싸고 하려면 시장이 보고 있는 1조 2천원 내년 매출이 아니고 회사가 보고 있는 2조 근처 어느 한 1조 5, 6천원 나오면 더럽게 싼 거예요. 그러면 7만원대면 그냥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다르게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 얘기하기 전에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또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뭐 원본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누가 코멘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하이닉스의 이전에 갖고 있는 목표 주가를 이전에 제가 23만 원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얘네 올렸어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목표 주가하고 이익 추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손을 대서 분명히 하향 조정을 명시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시리어스 할 수 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일단 어느 일정 기간 단기적으로는 믿고 보거든요. 믿고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얘 가정이 좀 틀렸네. 그럼 다시 바꾸더라도 일단 그 리포트 쓸 때 얼마나 노력했을까, 걱정했을까, 신용을 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이 움직이면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오늘은 오릅니다만 며칠 전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목표 주가나 이익 추정 변경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있지 않았으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정의 두 가지 가정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이닉스 부정적인 견해는 관세 영향이라고 했어요. HBM, 잘 나가는 HBM도 관세를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세 영향이면 삼성도 다를 게 없죠. 물론 삼성보다는 HBM의 비중이 많긴 한데 하이닉스가 관세 영향 때문에 만약에 받는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느 걸 더 많이 사겠어요? 하이닉스가 먼저 사죠. 수요가 넘쳐고 공급이 부족해갖고 힘들 때 삼성을 웬만하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데 관세 때문에 만약에 어쨌든 가격을 정가받아서 누군가 관세를 내야 한다면은 하이닉스가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스플릿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쪽은 누구 거 해주겠냐고요. 삼성 거는 안 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한테 관세가 이슈라 그러면 삼성이 특별히 유지할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스마트폰의 관세는 없애주고 반도체만 관세만 한다. 그러면 삼성이 유리하죠. 삼성은 스마트폰에 관세 걱정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관세가 없어지면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그쵸. 그런 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유리하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삼성이 HBM의 경쟁력이 부활하면은 하이닉스한테 도전적이라는데 그건 맞죠. 근데 지금 도전적인 상황입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도전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성을 더 싸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PER 12배하고 PER 5배하고 말이 되나요? PER 12배야. 삼성이. 하이닉스가 PER 5배도 안 돼요. 뭐가 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 PBR은 싼가요? 아까 삼성도 싸요. 0.85 정도 될 겁니다. 하이닉스도 1.2배야. 어느 정도 ROE가 30% 나오는 회사, ROE가 7% 나오는 회사인데 ROE가 7% 나오고 ROE가 30% 나오는데 저거 PBR 1.2배하고 PBR 여기 0.85하고 못 삽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TSMC는 얼만데? 결코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 못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데가 없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산다면 어디 사야 된다? 하이닉스 산다. 언제? 산다면 18만 원 이하면 좋고 20만 원 넘으면 애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트레이딩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확실히 잡히고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소부장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18만 원 정도 전후면은 플레이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만 조선 방산제 변압기보다 매력이 더 있느냐 봤을 때 변압기보다는 매력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은 결국은 결별적으로 갈 겁니다. 악영향이 있느냐? yes and no죠. yes는 뭐죠? 열심히 8년 동안 같이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핵심적인 장비 업체하고 헤어지는 거는 어쨌든 뭐 자본과 노이즈와 다른 벤더를 찾더라도 이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장비 수급에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컨 그 차선책이 준비가 완전히 되거나 충분히 됐을 때 서서히 페이즈 아웃 하죠.
이게 갑자기 우리가 사귀다가 헤어져도 사람 간에도 뭐 한 달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3개월, 6개월 가는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8년 동안 헤어더니 갑자기 한두 주에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페이즈 아웃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yes and no라는 거는 그 과정에 페이즈 아웃 관계가 이제 흐트러지는 과정에서 시간과 속도와 이거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잘 두고 그다음 페이즈 아웃 시간과 방법을 적절히 구하면은 주가적인 영향은 그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공급할 수 있는 장비의 벤더 수를 다변화 2개, 3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그쪽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엔비디아가 HBM 봤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걔네한테만 캐파 올리라고 해요? 삼성한테 가고 마이크론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비난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이닉스가 장비를 밴드를 다변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속도와 방법입니다. 속도를 대책 없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IP를 탈취했다든지 이러면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IP라든지 이런 거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이닉스하고는 그런 법적 다툼은 안 할 것 같고 한미반도체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이 법적으로 지금 IP 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특허 소송 문제는 따로 기다려야 되고요. 그 특허 소송이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하나비전이 크게 진다. 그러면 하이닉스조차도 이 한미반도체하고 페이즈 아웃 떨어지는 속도를 빨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융합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변화는 일반적인 거고 속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것은 한미반도체 말고 차선의 선택이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 갖고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너무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한미도 똑같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때려쳐 하고 싶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체가 있어요. 대체는 누구죠? 하이닉스 빼고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마이크론이 잘하게 응원합시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20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60인데 이 20이 한 2, 3년 내로 70되고 하이닉스 옆으로 기고 그럼 좋겠죠. 근데 그래도 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더 큰 건 있죠. 삼성전자가 잘하네. 그 삼성전자와 관계가 만약에 복원된다면 옛날에 그 특허 문제 때문에 했던 건데 그런 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베팅할 수 있느냐는 것은 물론 한미반도체의 자체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정황이 어떻게 되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에 있어가지고는 싼데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하겠다는 숫자가 2조거든요. 영업 매출이 2조예요. 매출이 2조. 올해 1조 2천억. 근데 시장은 그걸 안 믿어요. 시장은 내년도 한 1조 2, 3천억밖에 안 한다고 믿고 있어요. 시장대로 하더라도 지금 8만 원, 7만 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싸 보이려면 시장이 보고 있는 1조 2천원 내년 매출이 아니고 회사가 보고 있는 2조 근처 어느 한 1조 5, 6천원 나오면 더럽게 싼 거예요. 그러면 7만 원대면은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내년에 2조라는 거하고 시장은 1조 2천원 이 괴리를 뭐를 해야 되느냐?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대한 가시적인 게 더 뚜렷해지지 않으면은 주가가 뭐 8, 9만 원 갈 수 있으면 10만 원 또는 그 예전에 갔었던 10만 원 초중반가로 하는 거는 요원하거나 상당히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닌 트레이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상대가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가 주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더 안전하거나 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다면은 한국 내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는 얘기지. 글로벌로 봤을 때 꼭 하이닉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 그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하이닉스가 HBM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매출의 40% 이상은 또 뭐죠? HBM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 PC, 레거시 제품이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성장률에 달려있고 스마트폰과 PC가 지속적으로 잘 팔려야 되는 거고 관세도 들어가고 매크로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건 TSMC예요. TSMC가 15배라니까요. P야. ROE가 아직 마진이 50%고 성장률이 25%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준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도 TSMC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준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30몇 절 내더라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혹시라도 내년에 한 10%, 20% 빠진다면 올해 이익 PR 기준으로 5배, 4배가 싼 게 아니고 내년 이익으로 했을 때 PR 7배, 8배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주가가 가다가 멈춰요. 그 가다가 멈춘다는 게 한 20만 원 정도는 올해 기준 6배고
7배 안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20만 원 훨씬 넘어서 가려면은 내년도 실적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HBM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시거리가 언제 들어오냐 아직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반도체 TSMC 다 나왔는데 TSMC하고 엔비디아 넣고 뭐 이렇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비싼데 마이크론은 비싼데 그건 미국 회사잖아요. 한국 회사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통틀어서 관세와 나발을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럼 뭐가 조선 방사 변압기가 있는데 이걸 더 가겠어요? 거꾸로 하이닉스나 이런 것이 엔비디아 주가가 옛날처럼 확 날아가고 내년 실적 좋아요. 내년도도 올해에 의해서 내년도 한 30% 성장에 보이면은 그 순간에 뭘 팔죠? 조선 방사 변압기를 이익 실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거냐 이거죠. 이게 많이 올라갈 때 저걸 빼는 거. 그게 올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는 중립이하다. 굳이 하면 하이닉스 정도가 한국에서 맞고 미국에서는 TSMC나 엔비디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국의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하이닉스하고 HBM 달라하는 거는 여전히 한명전체 얘기했지만 한명전체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고 하나비전을 사고 싶은데 하나비전은 사실은 그 중에서 또 걔네 시스템이 하는 거고 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하나 세미텍이 자회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비전을 하나 세미텍 자회사 비전을 하고 나면 얼마까지 가치가 있을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하나비전에 대해서 그거에 하는 목표 주가가 아직도 괴리가 30% 있어 보입니다. 하나비전을 다크호스로 보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테크윈 뭐 이 정도가 조그만 주식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주가가 자리가 잡아야 돼요. 17만 원, 16만 원 가지 말고 한 20만 원 정도로 가는 게 보여야 그런 주가가 의미 있게 할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만약에 반도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잘 가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20만 원 가고 그랬을 때 어떡하냐. 그렇게 될 것 같다. 아직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혹시나 잘 된다. 그럼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미국도 퀄컴 주가는 개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되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주식은 NLC 삼성전자 관련되는데 이 주식은 또 엊그저께 10몇 프로 빠졌거든요. 스마트폰이 지속성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잘 된다면 퀄컴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관련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머리에 해당되는 CPU에 해당되는 거 설계하는 게 퀄컴이잖아요. 그 설계 같은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죠. 칩을 테스트하는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칩을 이렇게 소켓에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 반도체 칩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가 두 개 있는데 리노공업하고 IS입니다. 리노공업이 스마트폰 전방 산업이 잘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칩들을 테스트하는 소켓에서 1등이에요. 리노공업이. 리노공업을 그런 의미에서는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비중이 많은 회사가 있어요. 테스트 소켓은 똑같은데 리노공업과 달리 스마트폰보다는 데이터 센터용 비중이 많은 거 ISC 똑같이 반도체 칩 테스트 소켓이에요. 느낌이 좀 그렇죠? 왜냐면 이거 성장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전방선 잘 되면은 얘네들은 PER이 항상 20배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누구죠? 잘 나가던 게 한미화도 저 높을 때 PER이 20배, 25배 하고 뭐 HPSP, 이오테크는 이런 주식들이 PER 15배, 25배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잠재력이 있기로는 테스트 소켓에서 리노공업과 ISC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달려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PER 20배를 중심에서 싸면은 20배 이상으로 간다. 근데 하이닉스가 못 간다? 그럼 얘네들 못 간다. 뭔 얘기 아시죠? 그랬는데 그 관련된 리포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제목이 소켓에 올라타라. 리노공업은 스마트폰, 이구환신 이것이 밀고 AI 에이전트가 끌고 이렇게 되면 포텐셜이 있다. ISC는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보다는 그쪽에 고성장이 무장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상상 높게 됐는데 그게 기준이 이제 20배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중심으로 쭉 여러 가지 거를 리포트를 많이 쓴 게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거나 애매하면은 얘네가 먼저 튀는 각도는 늦게 오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